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영두 의원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최영두 의원님. 네. 어디세요? 제 지역구 마산 하포입니다. 네. 지금 오늘 우리 땅하고 경상남도랑요. 네. 경상남도가 지금 근한 대응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예산 정책 같은 거 논의하기 위해서 네. 지금 마산 하포에 내려와 있습니다. 네. 마산은 뭐가 좋은가요? 마산은 저는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날씨 좋고 예. 먹을 음식 많고 예. 너무 좋죠. 네, 알겠습니다. 부럽습니다. 특히나 요즘 언택트 시대에 네. 한적한 휴양 도시로 최고 권장할 만합니다. 네. 사람이 붐비지 않으니까요. 네. 주진우 라이브를 마산에서 현장 라이브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네, 뭐 좋습니다. 네. 예. 뭐가 맛있는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통술집도 있고. 네. 네. 자, 어제 주진우 라이브에서 최민희, 김용남 전 의원 두 분이 모셔가지고 언론중재법 놓고 치열하게 설전을 벌이다 가셨어요. 언론중재법 개정안 8월에는 국회를 통과할 듯도 싶은데요. 최영두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중재법은 이게 사실은 우리 언론으로 인한 언론의 허위 보도라든가 악의로 인한 그런 피해는 막아야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야 모두 그리고 국민 모두 공감이 서 있고 예. 그것 때문에 언론중재법에 이미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판결로서도 이렇게 악의성이 분명하고 허위 사실이 분명한데도 계속 그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또는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은 지금도 몇 억씩 손해배상을 하게 합니다. 예. 그런데 굳이 외국에는 없는 입법 조항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을 반드시 최소 금액은 얼마를 하고 여기에 5배를 더하고 또 심지어는 그 허위 사실이고 이 허위가 보일 뿐 아니라 이건 우리가 뻔히 언론사가 허위임을 알 수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나를 인격을 파탄시키고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런 악의적 고의적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입증 책임도 입증 책임 전환이라고 이걸 언론사가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고의성, 악의성,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그것이 언론 그 피해를 통한 구제 장치를 넘어서서 이 권력자라든가 내로남불 권력자라든가 또 권력 비리나 이런 사건들을 취재하기 시작하는 언론사에 입을 막기 위한 그 취재를 막기 위한 봉쇄 수단으로서 너무 과도한 외국에 없는 언론중재법규를 규제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고 이것은 우리 당일 뿐 아니라 지금 정의당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언론단체들 좌우 진보 보수를 모두 아우르는 언론단체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박성준 의원 언론인 출신이죠. 아나운서 네. 국장님. 언론중재법이 이제 처리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들어봐도요. 네. 이것은 이 시점에서는 이제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 그러니까 허위 조작 보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뚜렷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누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이 이렇게 이제 확보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언론의 이제 자유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허위 조작 보도의 피해에 대한 얘기는 늘 있어 왔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법론이 그동안에 쭉 논의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언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 뭐 최영두 의원이 얘기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전 검열과 같은 것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고 허위 조작에 의해서 피해가 당한 거에 대한 부분을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어떤 취지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언론중재법의 어떤 취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점에는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네. 수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면 폐기해야 합니까?
지금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 본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언론 중재 건수가 많은데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원수를 들이자 이런 부분은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거의. 예. 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언론으로 내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늦게 인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은 그걸 뭐 짧게 3개월, 6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6개월 이전 하자는 것도 좋다고 돼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외국에 없는 입법 내, 외국에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선진국에 특히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또 언론의 피해로 인해서 큰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나라들조차도 없는 법을 굳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게 우리 걱정이고요. 근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으로 되어 있는 이런 법안이 외국에도 입법례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개 그건 외국 같은 경우는 판결로서 제도화해 온 것이지 이런 규정을 두는 나라는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왔고 네. 심지어 그 토론 과정에서 문화체육부 차관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징벌적 선배, 이게 왜 징벌적인 선배냐 그러면은 그 민주당 의원님이라든가 열린민주당 의원님이 토론 과정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언론이 이렇게 징벌을 줄 정도로 세게 매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과도하다라고 그 문체부 차관도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하니까 매출액의 1000분의 1, 심지어 매출액의 100분의 1로 얹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한 언론 보도를 가지고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수 있느냐,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에 이 문체부에서 그렇다면은 언론사의 경우에 뉴스 보도는 매출액으로 이렇게 자꾸를 제한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 너무 지나친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 얘기했는데. 박성준 의원님. 이제 언론은 이제 고의 중과실에 의해서 특히 이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이제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 의해서 기업이나 개인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타격을 받았는데 실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언론사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 사례 얘기를 하는데 미국 역시요, 표현의 자유를 뛰어넘는 오보, 이 조작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한 60%는 인용액이 한 500만 원 이하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허위 보도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피해 정도에 비해서 책임을 묻는 정도는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뭐 언론의 자유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보장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것이 특권이나 성역화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거 좀 반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20초만. 그래서 정부도 걱정하는 법안입니다. 이게 너무 과도하다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사실 이게 아까 500만 원에 그러지만 실제로 몇 억씩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10,000개나 넘는 언론 등록 언론사 그리고 포탈이라는 뉴스 환경 이런 것들이 만든 법원으로서도 지금 이런 징벌이 아니더라도 언론의 그 허위 보도로 인한 위로금을 많이 주자는 판례를 지금 그렇게 판례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특히 30조 사망 고의 중과실의 규정 같은 경우는 최영도 의원님. 고의 중과실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근데 이런 겁니다. 결국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사파 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 그런 것을 게재하면은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과도한 위헌적인 법규고요. 결국에는 이 법을 지금 무리하게 주자는 이유가 정권 말기에 여러 가지 권력 내로남불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라든가 권력 비리를 수사할 때 이런 큰 이제는 최영도 의원님 문체위 선배와 맞아볼래 이렇게 협박하는 최영도 의원님께서 전락할 것이라는 걱정이 저뿐 아니라 저는 그렇지 겁니다. 않고요. 최영도 의원이 역대 정부에서도 언론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언론의 피해에 대한 부분 구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언론학자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책임에 대한 부분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여론이 그동안에 왔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법까지 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 법은 그러니까 자유불급이고 교각사루다 이거죠. 이러다가
초과 3칸 다 태운다 이겁니다. 민주주의. 최영도 표현의 의원님. 아니 자유. 민주주의 좀 얘기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민주주의 왜 아니 저 최영도 의원 제 얘기 말씀 듣고 좀 말씀해 주시죠. 단체들이 다 반대합니까? 아니 왜 이걸? 그러냐면 민주주의 얘기를 하셨으니까 언론이 이제 사부라고 할 정도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론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의회라든가 뭐는 간접민주주의 체제에서 모든 정보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이제 어떤 집행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언론의 기능이 제대로 순기능적으로 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법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자, 여기서 잠깐. 네. 최영도 의원님 아까 조국 그 장관 칼럼 있지 않습니까? 사진 네. 그 칼럼 사파 사건 그 문제는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법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고의 중과실의 추정에 사진 6부에 보면 사진 사파 영상 등 시각 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사실을 제기하는 등 시각 자료로 기사의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이거 고쳐야지 분명히 안 됩니다. 근데 이 사안만 가지고 고의 중과실의 추정, 즉 손해배상을 징벌적으로 5배 이상 할 수 있고 하는 걸.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문제됐던 신문사는 이 지적이 있자마자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의로 한 게 아니고 실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럴 경우에 그 바로바로 구제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런 것들까지도 집어넣어가지고 이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도대체 무슨 법률을 어떻게 위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지금 권력 비리라든가 고위공직자 비리라든가 또는 대기업 이런 대기업은 지금 보호하려고 할 뜻이 없을 텐데 이 고위공직자라든가 또 정권 말기에 이런 권력 비리 범죄 수사 내로남불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시작될 때 이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이 법안 심사를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경하게 도입을 주장했던 분이 바로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아니요. 지금 그 최영도 의원님 그렇게 좀 얘기하시면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 경과실에 대해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앵커도 지금 잠깐 들어보죠. 주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조선일보에 인용된 그 사진 사파죠. 사파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사파가 있는데 피해는 당사자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스란히 받는 거고 그 사진을 봤을 경우 사파를 봤을 경우 이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고 그 사파를 인용한 기자도 알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건 불을 봤을 때는 고의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수십 페이지의 기사를 만들다 보면 그런 고의 아닌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문사가 예전에 태풍 사진을 잘못 써가지고 한번 크게 일면에 사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실들은 그 자체가 이게 고의 중과실은 그 악의와 관계되는 이 명예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그런 사파를 실었다, 기사 자료와 다른 사파를 실었다는 것, 이건 조국 그 사건의 범위를 벗어나서 더 확장한 거거든요. 그걸로 가지고서 고의 중과실로 추정한다, 고의 중과실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두 의원님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7617님께서 칼보다 강한 펜으로 찔렀는데 더 보상해야죠 얘기하시고요. 9355님께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거 국힘당 받으세요. 먼 훗날에 국힘당이 정권 잡으면 좋을 거예요 얘기합니다. 아무튼 민주당도 야당도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 면밀하게 좀 살피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탁순주님은 문자 보내셨습니다. 여기 마산입니다. 비는 안 오고요. 많이 덥습니다. 어제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주진우 라이브를 듣고 계셔서 반갑습니다. 근데 탁순주님하고 지금 최영두 의원하고 같은 동네에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했습니다. 입당하고 당내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인사는 나누셨습니까? 저는 어제 다른 텔레비전 방송에 나온다고 어제 사실 오후에 이제 의원회관을 이제 돌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기다리지 못하고 나왔는데 두루두루 인사하고 오늘은 원내 당협 위원장들, 원내 오지 않은 다른 위원장들 이제 당원으로서 이제 입당했으니까 쭉 인사하는 것이겠죠. 분위기는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습니까? 훈수 조언 한마디 좀 하셔야 될 텐데요. 네. 천천히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당원으로서 여러 가지 잘 살펴서 좀 더 이제
진중하게 좀 더 멋있게 해주셔야죠. 좀 더 네. 진중하게, 좀 더 멋있게. 자, 박성준 의원. 제가 혼수해도 됩니까? 네. 그 윤석열 이제 후보가 불량식품 얘기를 했던데요. 네. 정당의 부정식품, 뭐 부정식품, 불량식품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의 가장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책 충원 기능이에요. 네. 이 후보가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후보냐에 대한 건데, 그래서 식품도 건강한 식품이 있고 건강식품이 있고 불량식품이 있는 것처럼 정당에서는 그 후보가 건강한 후보인지 불량 후보인지를 가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정당의 목적과 국민에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잘할 거라고 보는데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그 후보가 적절한 후보인지를 가리는데 최영두 의원님께서 앞장서셔야 되죠. 제가 지금 부정식품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네. 왜 나왔는지를 봤더니 네. 그 윤석열 총장이 잘 아시다시피 사법시험을 굉장히 늦게 됐습니다. 네. 그게 아마 법대 다니면서 법정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네. 경제학책도 보고 여러 인문과학 서적을 자세히 많이 본 모양이에요. 아니요. 하나가 이제 많이 안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본인 말로는 술을 많이 먹다가 그렇게 술을 많이 고수했다고. 마셨대요. 예, 본인 근데 말로. 아버지가 이제 경제학책 밀턴 프리드만 책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선택할 자유라는 것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해줘야 된다는 이게 이제 그 책에 있는 맥락의 이야기인데 뭐냐면은 그게 이제 항상 그래서 이분은 과도한 검출권 남용은 안 된다라든가 사람이 그 밀턴 프리드만이 이제 그 자유주의 또 철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제 그게 부정식품이다, 불량식품이다 그 말의 언어의 선택이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나가시겠죠. 그 밀턴 프리드만을 자꾸 인용하는데요. 밀턴 프리드만은 이제 시장주의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70년대 케인주의, 통화주의의 논쟁이 있다가 80년대 레이거노믹스가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밀턴 프리드만의 영향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정부론이 등장을 했는데 그 작은 정부론 등장하면서 뭐냐면 이제 시장 실패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시장 실패가 사실 모기지 프라임 같은 사태가 일어난 거죠. 과도한 시장에게만 맡겼더니 결국은 시장 실패에서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 실패에 대한 것을 교정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밀턴 프리드만의 영향을 받던 그 학파가 시카고 학파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시장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미국의 뭐 스티글리츠든 마크 주커버거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장 실패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잠깐만요. 이 얘기 마저 하고요. 예. 지금 그 윤석열 후보는 80년대의 레이거노미스, 대처리즘이라든가 레이건이 주장했던 시장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시기냐면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이에요. 코로나 위기라든가 지금 에너지 위기라든가 디지털 위기나 이런 위기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시장이냐 정부냐 이걸 가지고 늘 경제학이 됐던 정치학에서 싸움을 일어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시각은 과거 80년대의 사고에 지금 젖어 있는 것이다. 머물러 있다. 지금 진화가 돼 있지 않다는 거. 밀턴 프리드만 계속 얘기하는데 밀턴 프리드만 이후에 시카고 학파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미국을 연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되돌아보시 바라겠습니다. 아니 박 의원님 지금 예. 사실 경제학자들이 들으면 잘못하면 웃을 수가 있으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저는 이게 흐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닙니다. 이게 네. 경제학의 저도 뭐 잘 모릅니다만 경제학의 양 기둥이라면 하나는 이제 밀턴 프리드만 이런 통화주의 시장주의고 하나는 정부 개입하는 케인지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항상 양극단을 둘러서 왔다 갔다 균형을 맞추면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큰 실패를 가져오고 국영기업의 실패 또는 그 극단적인 경우는 모든 것을 정부가 개입하는 개입경제 자유주의 실패에 드러났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을 너무 확대했더니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시장 실패가 있더라 해서 이제 또 정부 개입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서로가 이제 균형이 하면서 이게 일종의 그 사이클을 그리면서 어떤 경우에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가 어떤 경우에는 선택의 자유가 높아졌다가 이런 과정인데 그 과정의 하나로 이제 밀턴 프리드만 이야기한 건데 이건 뭐 부정식품 이야기. 아니 지금 최 의원님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 지금 21세기에 맞는 지금 국가가 실패한 거냐 시장이 실패하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잠시만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80년대 밀턴 프리드만 책 하나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게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경제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적절하냐 이 말씀인 겁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네. 최영도 의원한테 옐로 카드 들어갑니다. 최영도 의원님 지금 뭐 마시세요? 냉음료 소리가 너무 납니다. 문 의원님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물입니까? 확실합니까? 저도 한 모금 먹어야 되겠습니다. 마산 가서 좋은 거 혼자 더 드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지금 방송하면서. 그래 이제 밀턴 프리드만 책 제목이 선택할 자유였다. 선택의 자유죠. 선택의 자유라는 책이죠. 선택의 자유.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민지님께서 네. 아니 그러면서 부정식품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 다른 국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그러면 건강한 식품을 먹여야 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인 겁니다. 아무튼 지금 최영두 의원이 안 오시니까 혼자서 뭐 먹고 뒤에서 계속 얘기하시고 제가 아주 답답합니다. 김민지님께서 밀턴 프리드만 더운데 엄청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밀턴 프리드만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모르는 사람들. 7617님께서 국힘도 고생합니다. 제2 외국어로 윤석열어 필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아무튼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한다. 좀 이거는 깊은 사유에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정식품이란 이 단어가 일단 조금 그래요. 최영두 의원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건 뭐 그런 실질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 국민에게 모든 걸 다 선택하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근데 선택할 자유라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의 극단적인 사례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부정식품 단속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부정식품 얘기하면서 이렇게 너는 없으니까 이런 거 먹어라. 그럼 막 아니 지금 음주운전 얘기 조금 이따 합니다. 최영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게 지금 그 선택의 자유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부정식품 먹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농약 먹인 콩나물도 그러면 없는 사람은 먹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과도한 해석이 아니라. 부정식품이라는 단어 자체에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밀턴 프리드만의 그 80년대 책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의 여러 가지 생각, 의욕, 의지 이런 것들로 또 경제가 발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부가 다 개입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선택의 자유를 강조했으면 5456님도 조금 부족한 음식도 좀 음식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말씀이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5456님처럼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한 좀 해석 주석이 좀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아니, 주석을 달면 안 되죠. 심플해야 됩니다. 대통령 후보의 말씀은. 아무튼 최영두 의원이 있는 당으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입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최영두 의원님도 할 역할이 많아요. 할 역할이 그렇죠. 많아요. 역할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죠? 좀 메시지 쪽에선 좀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잘하실 겁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음주 갑시다. 음주운전은 뭐가 문제입니까? 큰 문제죠? 문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이제 이 문제로 대변인 한 분이 그만두셨잖아요. 예. 이제 사실 이 음주운전의 핵심은 그거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까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야기를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과적으로 자책골이 되고 말았던 그런 사례인데. 박성준 의원 말씀하시죠. 그래요? 박성준 의원님? 아니,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대변인 일하셨던 분인데, 과거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내용을 가지고 음주운전 옹호 발언으로 이제 비춰졌기 때문에. 이번에 한 얘기가 아닙니까? 이번에 한 얘기 아닙니다. 저희 대변인 되신 지가 하루인가 이틀밖에 안 되셨고요. 예. 과거에 한 얘기였을 겁니다. 과거에 한 얘기예요? 예, 과거에 이제 한 얘기를 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요. 또 사실 우리가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는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법적으로도 좀 징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책임을 지고 그렇게 물러났습니다. 이재명 캠프 그 대변인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술꾼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 윤 전 총장이 음주운전이라고도 했나 하고 애둘러서 이재명 지사를 비판했죠. 이재명 지사는 이제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변호해 주신다고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어려운 서민의 애완을 하면서 소주 한잔하고 무슨 유혹과 몇만 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이제 지나친 말씀하셨다가 이낙연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한테 이제 바로 반박을 당하고 또 이재명 지사가 또 배포 자료를 내놨어요. 당시에 이제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잘못이라고 해서 시점까지 넣었는데 그 시점이 또 틀렸어요.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때 제출한 정가기록 증명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벌금 150만 처분을 받은 것은
2004년 7월인데 이분은 또 그걸 다른 시기로 또 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말을 하다가 자꾸 자책골이 쌓여간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음주운전 전과 사실만 키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뭐 대선 후보가 만나는 곳이 맨날 그 술 드시는 곳에서 만나니까 그걸 지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거기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 뭐 아니 뭐 그래서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책임지고 물러난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또 할 말은 없습니다. 예. 자책골 당한 게 있겠죠. 예.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한테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이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두 의원님? 그게 제가 이제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의당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당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을 더 돕는 게 공동체의 정신이라는 게 어려울 때 똑같이 나눠 쓰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 더 나눠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진정한 공동체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편복지론자들, 보편복지 소사이티 같은 이런 그 위원장 같은 분들이 이재명 지사를 바로 직공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전 국민한테 나눠줘가지고 이게 무슨 분배 개선 효과가 있으며 이게 어려운 사람한테 무슨 효과가 있나 그렇게 적은 돈을 나눠줘서 차라리 국민 50% 어려운 50%에 집중해 주든지 아니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두둑해서 분배 개선 효과가 있도록 해줘야지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준다는 게 100%가 이게 이제 보편복지 그리고 진정한 소득 배분과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이분들이 비판하고 아니 이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되죠. 전 국민 이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 예. 해석을 해보면 코로나19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 네. 그러면 이 국민에 대해서 유로금 형태가 됐든 지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이라고 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당의 민주당 입장에서도 원래 100%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결국 이제 기재부가 80% 초안을 낸 겁니다. 그러다가 여야가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88%로 이제 결론이 내서 지금 12%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왔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일관되게 지금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2%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정부가 이것을 결정하려고 하면 또 지방의회라든가 또 예산 관련된 부분들이 다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건데 지나치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재원의 예산의 문제죠. 이게 30조 추경 중에 10조가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상공인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1조밖에 안 되고 그 재원이 그것도 뭐 희망 자금에서 나눠주는 것도 이렇게 합쳐봐야 3조도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88% 주려고 민주당은 어떻게 했냐면 국방비에서 가장 중요한 국방 예산을 흘러냈었습니다. 이게 정말 국민들이 아는 국민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 이거 돈을 주면 싫어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나라의 기본이 있고 또 어려울 때는 또 어려울 때는 이거는 지금 최영두 의원님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여야 심의 과정에서 같이 여야가 이제 합의해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했고 또 하나는 당대표끼리도 처음에 100% 재난지원금을 하자고 처음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나왔기 때문에 강조점이 잠깐만요. 저희들은 최 의원님 그건 줄이고 그건 아니고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거 지난번에도 이 얘기 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토론을 많이 했냐고 또 생각이 드는데 이건 여야 합의해서 이제 88%로 이제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심의 과정 결론이 난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얼석이 밀린 거죠. 지금 그나마 소상공인 그거라도 더 하기 위해서. 그걸 조금 얻어내고. 소상공인 또 지원 분야에 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니까. 3조가 안 됩니다. 만나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최영두 의원님은. 네, 하겠습니다. 최영두 의원님은 전화로 굉장히 강합니다. 계속 가십니다. 박진성님께서 뭐 질문 있어요 이렇게 하고 문자 보내셨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권익위에서 지금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초 7월 29일까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직 당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나 뭐 다른 보고서가 온 거는 없죠, 최영두 의원님? 네, 저희들도 빨리빨리 그 문제를 권익위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마산에서 좋은 기운 많이 받아오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일도 좀 잘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오시고요. 최가박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준 의원님 감사합니다. 최영도 의원님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악뮤의 전쟁터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 6시에 오겠습니다. 이 두 신사는 이렇게 전화로는 이렇게 뜨거울까요? 영문을 모르겠네. 슝